100세까지 쌩쌩하게 위장 건강 지키는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증상이 있든 없든 40세부터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꼭 하라. 그러니까 조기 발견 위해서는 내시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교수님? 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매년 저희가 암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도 역시 위암이 남녀 합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암은 80% 이상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위암 발생이 올라가는 40대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은 2년 또는 그 미만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했을 때 90% 이상이 조기위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또 그중에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략 절반 정도 됐다고 하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꼬박꼬박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50대 중반에 접어드니까 친구들이 모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은 가는 길에 용종이나 선종을 잘 구분하는데 아까 교수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위는 이게 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위 내시경은 정말 잘하는 의사분이나 정말 그분에게 받더라. 이게 낭설입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 교수님. 네. 실은 위암 중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위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에서 이제 잘 생기는 미만성 위암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견도 좀 어렵고 진행이 빨라서 나중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진행성 위암 중에 저희가 보만사형이라는 위암은 암이 덩어리가 지지 않고 위 벽으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모양이어서 이 경험이 충분치 않으면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의사들이 경험이 많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내시경 기기가 발전하면서 대부분은 잘 찾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위장 건강 챙기는 방법, 이번은 식생활 관련이에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매일매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을 밥상에 올리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 이거 정말인가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그 십자화과 채소들은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늘 같은 경우도 알루신 같은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헬리코박터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녹황색 채소나 또 마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항산화 과정을 통해서 위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활동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변하게 해서 암 발생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암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장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위장 건강 밥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철 위장 건강에 좋은 밥상 차리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화 잘 되는 양배추 밥입니다. 양배추는 지혈작용을 하는 비타민 K와 항궤양성 비타민인 비타민 U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속쓰림이 많은 한국인에게 양배추는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조리해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쌀은 깨끗하게 씻은 후 30분 정도 불리고 양배추는 나박나박 썰어두고 나머지 채소는 깍둑 썰기한 후 쌀과 함께 냄비에 담아주는데요. 수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압력솥에 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이 이제 지루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냄비로 밥을 짓는 것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 중불에 밥을 올려 끓이고 약불로 줄여 20분 더 끓여준 뒤 양배추를 넣고 5분간 뜸을 들이면 소화 잘 되고 담백한 양배추밥 완성. 두 번째 요리는 브로콜리 마늘볶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항암 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염의 원인균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등 재료를 준비하고요.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자른 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 세척하고 30-40초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표고버섯과 마늘은 한입 크기로 썰고 기름 두른 팬에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표고버섯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브로콜리도 넣어 잘 어우러지도록 볶다가 소금, 후추, 전분물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쉽고 맛있는 저염 반찬 브로콜리 마늘볶음 완성! 마지막 요리 양배추 마늘 차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해주는 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마늘의 경우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피로를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마늘만 있으면 재료 준비 끝! 양배추는 단맛이 잘 우러나도록 듬성듬성 썰어주고 마늘은 꼭지만 잘라 통으로 사용합니다. 끓는 물에 양배추와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25분 동안 푹 끓여준 뒤 양배추와 마늘을 체에 걸러주면 위 건강은 물론 면역력까지 챙긴 양배추 마늘차 완성! 오늘 소개해드린 위장 건강 밥상으로 속 편한 한 끼 식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즘 좀 날도 춥고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었는데 네. 위장 건강 밥상으로 좀 속 좀 편안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100세까지 쌩쌩하게 위장 건강법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밥은 국이나 물에 말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니까요. 좀 급하게 먹을 때 또 막 많이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이게 안 좋은가 봐요, 이 교수님. 네. 입맛이 없다든지 또는 밥을 빨리 먹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이나 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면 입에서 잘게 부수고 또 침에도 우리 소화 효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내려가서 천천히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씹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위액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빨리 드시는 경우에는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서 과식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루룩 마시는 밥보다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밥을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저 오늘 반성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 나올 때 늦지 않으려고 국에다 말아먹고 왔는데 기억하겠습니다. 밥은 마시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서 드신다. 그러니까요. 꼭꼭 씹어야겠고요. 아울러서 어디에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열어드릴게요. 식사 때 개인 접시를 사용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3배나 줄일 수가 있대요. 아니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저희 집에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배워와서 따로 식접시를 두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위생이나 위 건강에 되게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탕이나 찌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큰 그릇에 놓고 서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그러한 식 문화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 누가 헬리코박터나 다른 균에 감염이 돼 있다면 이런 떠먹다가 뭐 이게 항상은 아니지만 드물게 서로 또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위암 발생 위험이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도 있고 그런 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이 먹는 음식은 개인 접시나 또는 그릇에 덜어서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앞으로는 식사할 때 정은 나누되 그릇은 따로 하는 거로 좀 그럼 기억하시면 나누지 말자. 좋겠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위장 건강법 5번째는요. 위암 발생 위험 20% 낮추려면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라.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운동이 위암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전반적으로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위암뿐만이 아니라 뭐 심혈관계라든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의 경우는 실제로 위가 잘 움직이고 면역 기능을 잘 가지고 방어를 잘 하려면 위로 들어오는 혈류가 충분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이제 적절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렇지만 과격하게 운동하면 모든 혈액들이 다 팔다리로 쏠리면서 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운동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너무 과격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네. 그리고 한 번 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땀이 쭉 날 정도 그런 정도로 운동을 하고 네. 운동은 또 식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위에 들어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특히 위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역류도 심해질 수 있고요.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적절한 정도의 운동을 하면 그런 운동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우리 위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요 5가지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위암 발생 위험을 2배나 높이는 담배와 술은 당장 끊어라. 아. 뭐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렇죠? 위암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교수님? 맞습니다. 술, 담배는 후두 식도암뿐만이 아니라 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술, 담배 자체가 가지는 화학적인 성분이 위암을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